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식민시대 이전을 규정을 했었던 전통시대의 기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길죠. 이러한 전통시대의 동남아시아가 인도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문화라든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율적이고도 독립적인 그러한 힘은 항상 작용을 했죠. 그러나 동시에 자기들보다 더 크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문화를 흡수하고 받아들인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동남아시아는요, 중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트남 지역만 제외하고의 거의 모든 동남아 지역은요, 인도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받은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모든 사회문화적인 기층은 인도적인 색깔 또는 인도로부터 받은 영향이 아주 굳게 그 다음에 깊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 학문 쪽에서는 인도화, 인디아나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도가 동남아 전체에 대해서 미쳤던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이제 인도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인도화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종교적인 거, 힌두, 불교가 미친 영향으로다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바로 힌두교이지 않습니까? 그 힌두교로부터 나온 일종의 개혁 종교가 또한 불교고요. 힌두와 불교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걸 힌두 부디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인도의 힌두 부디즘, 이런 종교적인 영향이 그대로 바로 가까이에 벵골만을 건너서 있는 가까이에 있는 동남아 땅에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가지고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종교적인 영향과 함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도라든지 또는 과학기술적인 것들이라든지 특히 문자와 문학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건축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예술적인 것들, 그 다음에 물론 농업 같은 기술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도 땅에서 동남아시아 땅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전수를 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동남아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자, 그만큼 이제 인도 문명이 동남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고요. 또 그만큼 동남아는 그걸 받아들이되 그냥 자기네들 스타일로 많이 또 소화시키면서 또 현지에 적응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갔다. 일종의 이런 자율성과 의존성의 혼합물로서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족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몬족이라든지 크메르족이라든지 그 이후 버마족과 타이족들이 인도로부터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수용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동남아 사회 문화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이제 문자인데요. 지금 보면은 버마에도 자체적인 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에도 태국 문자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자기네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 대륙부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문자들의 원형이요. 원형이 다 인도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라든지 고대 빨리어라든지, 그래서 인도 문자 또는 인도 언어의 영향을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것을 변형시키면서 자신들의 자체적인 문자도 또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 아시죠? 너무나 잘 알려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요, 싱가뿌라의 합성어예요. 싱하는 사자를 의미하고요, 뿌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보면은 그 사자 머리를 한 그 물고기 형상의 큰 동상이 아주 대표적이죠. 이게 바로 싱가포르를 상징을 하는데요. 사자의 도시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그 어원이 바로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명들 또는 어떤 인명들 또는 어떤 그 고유 명사들, 이런 것들은요, 인도로부터 받은 문자적인 영향이 굉장히 깊게 드리워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적인 영향과 함께 인도로부터 받았던 많은 기술적인 것들, 특히 이제 예술적인 걸 보게 되면은 인도의 많은 고대 서사
나라들이 많은데요. 우리 같은 뭐 단군 신화 뭐 이런 식으로 또 서양으로 치게 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주 원형이지 않습니까? 뭐 오디세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과 비슷한 인도에서 출발된 아주 많은 그 거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라마야나가 있습니다. 라마야는 이제 라마라고 하는 왕자와 시타라고 하는 공주 간의 사랑의 이야기에 여러 가지 정말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굉장히 길고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인도가 오리지널이죠. 근데 이게 동남아로 오게 되면은요, 동남아 사원에 있는 벽화라든지 또는 동남아의 어떤 그 예술 공연 같은 거, 댄스라든지 뭐 이런 것 또는 극 같은 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라마야나의 동남아식 소위 버전이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서 춤도 추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 그림으로도 그리는 이러한 형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다니다 보면 이건 라마야나인데 라마야나 이야기인데 하는데 이게 결국 다 인도로부터 받은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인도로부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평화적으로 전수됐다는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가 동남아를 뭐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침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수해 주거나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학자들이라든지 인도의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래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에 전수를 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인도가 직접 침략을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침략하고 싶지 않아서? 그건 아니고요. 인도 자체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분열돼 있었던 땅이에요. 예, 지금도 정말 13억의 인구에 수없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 지역들이 연방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을 뿐이잖아요. 인도라고 하는 대륙은요,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됐던 역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발전했던 지역별 아주 그 고도의 문명들을 해외에다가 많이 전수는 시켜줬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군사력으로 다 만들어서 옆에 있는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침략을 할 수 있었던 여력이 인도는 가지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동남아에 준 소위 인도화의 과정은 평화적인 전수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이 동남아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이런 군사적인 침략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도와 중국이 동남아에 대한 영향을 얘기를 할 적에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측면입니다. 인도는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종교, 사회, 문화, 예술, 뭐 이런 문자, 그 다음에 기술, 뭐 과학, 천문학 이런 것들을 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동남아 땅으로 알려줬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되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또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의존과 자율의 혼합을 만들어간 역사가 동남아시아의 전통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인도에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신분 제도죠. 자신이 태어난 가정 환경과 신분에 의해서 평생의 직업이 결정되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차별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엄연히 지금도 인도에는 이러한 카스트 제도의 그늘이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카스트 제도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동남아를 만드는 기절을 형성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사회제도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는 동남아 땅에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동남아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요. 즉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한테 가장 맞게 이걸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카스트 제도는 동남아시아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러한 사회 계층들의 이동이라든지 혼합이 오히려 인도에 비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훨씬 더 그것이 잘 표출되고 있다, 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인도에는 있는 카스트 제도가 동남아는 인도로부터 받은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 제도의 흔적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동남아에 대한 인도의 영향이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